토요일 밤 10시, 대한민국에서 가장 화려했던 거리가 침묵에 빠졌습니다. 바로 강남입니다. 불과 5년 전만 해도 줄을 서야 입장하던 헌팅포차들, 지금은 임대문의 현수막만 나부냅니다. 매출이 10분의 1로 쪼그라들었습니다. 단순한 불경기가 아닙니다. 25세에서 29세 미혼율이 92%를 넘어선 시대, 젊은 세대가 밤문화를 완전히 등졌습니다. 왜 그들은 떠났을까요? 그 자리를 무엇이 대신하고 있을까요? 헌팅포차 몰락의 구조,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숫자는 추락을 말하지만 진짜 변화는 거리에서 먼저 느껴졌습니다. 강남역 일대를 걸어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과거 이 거리가 얼마나 뜨거웠는지를요. 2019년 코로나가 터지기 직전의 강남은 그야말로 불야성이었습니다. 불야성이란 밤에도 대낮처럼 불이 환하게 켜진 거리를 뜻합니다. 금요일과 토요일 밤이면 헌팅포차 앞에는 대기줄이 생겼고 가게 안은 발 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테이블을 잡으려면 최소 30분은 기다려야 했고 그마저도 운이 좋아야 가능했습니다. 홍대 앞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젊은이들의 웃음소리와 음악소리가 새벽까지 거리를 가득 채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2026년 현재 같은 시간 같은 장소를 걸어보면 풍경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예전에 줄을 서던 가게들 상당수가 문을 닫았습니다. 남아있는 가게들도 직원들이 밖으로 나와 호객행위를 합니다. 호객행위란 손님을 끌어들이려고 밖에서 말을 거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래도 손님이 없습니다. 테이블 절반 이상이 비어있는 광경이 이제는 낯설지 않습니다. 코로나 때문이라고요. 물론 코로나 팬데믹이 결정적인 타격을 입힌 것은 사실입니다. 팬데믹이란 전 세계적으로 퍼진 대유행 감염병을 뜻합니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약 3년간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면서 유흥업소들은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거리두기가 끝나고 일상이 회복된 지 3년이 넘었습니다. 다른 업종들은 서서히 예전 수준을 회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헌팅포차는 다릅니다. 회복은커녕 오히려 상황이 더 나빠지고 있습니다. 서울시 상권 분석 데이터를 보면 이 현상이 숫자로도 확인됩니다. 강남역과 홍대 일대의 주점 폐업률은 2023년 대비 2024년에 오히려 증가했습니다. 새로 문을 여는 가게보다 문을 닫는 가게가 더 많습니다. 2023년 한 해에만 전국에서 98만 6천 명의 사업자가 폐업했는데 이는 2006년 이후 가장 큰 규모입니다. 이건 단순한 경침체가 아닙니다.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왜 사람들은 돌아오지 않는 걸까요? 코로나가 끝났는데도 왜 헌팅포차에는 손님이 없는 걸까요? 혹시 이 3년의 공백 동안 사람들의 생각 자체가 바뀌어 버린 건 아닐까요? 답을 찾기 위해서는 먼저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봐야 합니다. 현장에서 들려오는 이야기는 처참합니다. 헌팅포차를 운영하는 사장님들의 증언을 종합하면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체감할 수 있습니다. 강남에서 10년 넘게 헌팅포차를 운영해온 한 사장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전성기 때는 주말 하루 매출이 1,000만 원을 넘겼다고요. 그때는 직원도 10명 넘게 썼고 새벽 4시까지 영업해도 손님이 끊이지 않았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주말 매출이 100만 원을 넘기기도 힘들다고 합니다. 말 그대로 10분의 1 토막입니다. 직원은 3명으로 줄였고 그마저도 인건비가 부담됩니다. 홍대에서 영업하던 또 다른 사장님은 아예 업종을 바꿨습니다. 헌팅포차로는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어서 일반 음식점으로 전환했다고 합니다. 그나마 다행이라면 권리금이라도 건졌다는 것입니다. 권리금이란 가게를 넘길 때 받는 영업권 대가를 말합니다. 요즘은 그마저도 쉽지 않다고 합니다. 헌팅포차 자리를 인수하려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비슷한 이야기가 넘쳐납니다. 자영업자들이 모이는 카페나 블라인드 같은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를 보면 헌팅포차 폐업 후기가 심심치 않게 올라옵니다.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코로나 끝나면 다시 살아날 줄 알았는데 손님들이 안 돌아온다는 겁니다. 이 현상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단순히 경기가 안 좋아서일까요? 물론 경기 침체도 한몫합니다. 고금리, 고물가 시대에 소비를 줄이는 건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설명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다른 유흥업종은 상대적으로 선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고급 와인바나 칵테일바는 오히려 성장하고 있습니다. 오마카세 레스토랑은 예약이 꽉 찹니다.
오마카세란 셰프가 그날의 재료로 알아서 코스 요리를 내주는 일식당을 말합니다. 사람들이 소비를 완전히 안 하는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돈을 안 쓰는 게 아니라 쓰는 곳이 달라진 겁니다. 그렇다면 왜 유독 헌팅포차만 이렇게 무너진 걸까요? 답은 헌팅포차라는 업종이 가진 본질적인 특성에 있습니다. 헌팅포차는 단순히 술을 마시는 곳이 아닙니다. 이성과의 만남을 기대하며 가는 곳입니다. 술값에는 그 기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기대와 만남이라는 가치가 청년층에게 더 이상 매력적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제 본격적으로 원인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첫 번째 원인은 돈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돈에 대한 감각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2030 세대, 특히 1990년대 후반에서 2000년대 초반에 태어난 젊은 세대는 이전 세대와 완전히 다른 경제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이들이 사회에 첫 발을 내디딘 시기는 2010년대 후반에서 2020년대 초반입니다. 바로 저금리와 자산 가격 폭등의 시대였습니다. 이 시기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폭등했습니다. 주식시장은 코로나 이후 급등했다가 급락했습니다. 비트코인은 수천 % 상승했다가 폭락하기를 반복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자란 세대에게 돈이란 어떤 의미일까요? 가만히 있으면 가치가 사라지는 것, 어딘가에 투자하지 않으면 뒤처지는 것, 그런 불안의 대상이 됩니다. 이런 세대에게 헌팅포차에서 술 한 잔하는 행위가 어떻게 느껴질까요? 헌팅포차에서 친구 4명이 적당히 마시면 1인당 5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 나옵니다. 조금 과하게 마시면 20만 원도 금방입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자주 보이는 말이 있습니다. 술값 20만 원이면 엔비디아 주식이 몇 주냐? 이 말은 농담이 아닙니다. 실제로 많은 청년들이 헌팅포차에서 쓸 돈을 주식이나 적금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문제는 헌팅포차에서 쓰는 20만 원의 결과물입니다. 뭘 얻습니까? 다음 날 숙취와 두통이 전부입니다. 연락처를 얻었다고요. 그런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 연락처로 실제 만남까지 이어질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대부분은 연락 한두 번 하다 끊깁니다. 결과가 불확실한 곳에 돈을 넣는 것, 투자의 관점에서 보면 최악의 선택입니다. 요즘 젊은 세대는 이렇게 말합니다. 불확실한 만남에 20만 원 쓸 바에 확실한 내 자산에 20만 원을 넣겠다고요? 술값 아껴서 주식 사고 적금 넣고 취미 장비를 삽니다. 합리적인 판단입니다. 냉정하게 계산하면 헌팅포차에서 돈 쓰는 건 효율이 최악인 행위입니다. 여기에 고물가까지 겹쳤습니다. 소주 한 병에 6,000원을 받는 시대입니다. 예전에는 3,000원이면 됐습니다. 2배가 올랐습니다. 안주값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출 대비 만족감이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효율을 중시하는 세대에게 헌팅포차는 더 이상 합리적인 선택지가 아닙니다. 이런 판단을 내린 겁니다. 하지만 돈 문제만이 전부는 아닙니다. 더 근본적인 원인이 있습니다. 두 번째 원인은 더 뿌리가 깊습니다. 바로 위험에 대한 인식입니다. 2030 남성들 사이에서 이런 말이 유행합니다. 스치면 인생 아울, 펜스룰. 이게 무슨 뜻일까요? 펜스룰은 원래 미국의 전 부통령 마이크 펜스에서 유래한 말입니다. 그는 아내가 아닌 여성과는 단둘이 식사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오해받을 상황 자체를 만들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이 원칙이 한국 청년 남성들 사이에서 확산되고 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났을까요? 지난 몇 년간 한국 사회에서 남녀 간의 갈등이 심해졌습니다. 2025년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18세에서 29세의 25%, 30대의 21%가 남녀 간 갈등 심화를 혼인 감소의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온라인에서는 양극단의 목소리가 충돌하고 작은 오해가 큰 사건으로 번지는 경우도 많아졌습니다. 특히 남성들 사이에서 법적 위험에 대한 공포가 커졌습니다. 성희롱이나 성추행 혐의, 억울하게 누명을 쓰는 상황 같은 것들입니다. 실제로 그런 사건이 얼마나 발생하는지와는 별개로 인식의 차원에서 공포가 확산되었습니다. SNS와 커뮤니티를 통해 관련 사례들이 빠르게 공유되면서 만약 나도 저렇게 되면 어쩌지 하는 불안이 커진 겁니다. 또 다른 조사에서는 2030 남성의 55%가 감정 소모를 이유로 연애를 회피한다고 답했습니다. 헌팅포차는 이런 불확실성이 가장 집중되는 공간입니다. 술을 마시고 모르는 이성에게 다가가고 대화를 시도하는 행위. 과거에는 낭만적인 만남의 시작으로 여겨졌습니다. 지금은 다릅니다. 상대방이 불쾌감을 느끼면 어떡하지?
오해가 생기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먼저 듭니다. 청년 남성들은 이런 계산을 합니다. 즐거움은 기껏해야 3시간입니다. 그런데 뭔가 잘못되면 그 결과는 평생 따라옵니다. 커리어에 타격을 입을 수 있고 사회적으로 매장당할 수도 있습니다. 얻을 수 있는 것에 비해 잃을 수 있는 게 너무 큽니다. 이렇게 결론 내린 겁니다. 결과적으로 이성과의 오프라인 만남 자체를 기피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헌팅 포차뿐만 아니라 클럽, 소개팅 자리 등 이성을 만날 수 있는 모든 오프라인 공간이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헌팅 포차 하나의 문제가 아닙니다. 세대의 인식 자체가 변한 겁니다. 그렇다면 청년층은 연애 자체를 포기한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방식이 달라진 겁니다. 2023년 기준 국내 데이팅 앱 시장 규모가 약 1,900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데이팅 앱이란 스마트폰으로 이성을 소개받고 연결해주는 어플리케이션을 말합니다. 2019년에 비해 2배 가까이 성장한 수치입니다. 위피, 티더, 글램 같은 데이팅 앱들의 다운로드 수와 사용자 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업계 전망에 따르면 2028년이면 580만 명이 데이팅 앱을 이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람들이 연애를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연애의 채널이 바뀐 겁니다. 왜 데이팅 앱이 헌팅 포차를 대체하게 되었을까요? 핵심은 검증입니다. 헌팅 포차에서 만나는 상대방은 정보가 없습니다. 이름도 나이도 직업도 모릅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몇 마디 대화로 판단해야 합니다. 불확실성이 큽니다. 반면 데이팅 앱은 다릅니다. 프로필 사진, 나이, 직업, 학력 같은 기본 정보가 공개됩니다. 일부 앱은 신분증 인증이나 직장 인증까지 요구합니다. 만나기 전에 채팅으로 충분히 대화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어떤 사람인지 어느 정도 파악한 상태에서 만남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비용 측면에서도 효율적입니다. 데이팅 앱의 유료 구독은 월 1만 원에서 3만 원 수준입니다. 헌팅 포차에서 한 번 나시는 비용보다 저렴합니다. 그러면서도 훨씬 많은 사람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비용 대비 효과가 압도적으로 좋습니다. 결혼정보회사도 성장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결정사라고 많이 부릅니다. 과거에는 나이 든 사람들이나 이용한다는 인식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2030 세대 가입자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비용은 비싸지만 상대방의 조건이 철저하게 검증됩니다. 불확실성을 최소화하면서 효율적으로 배우자를 찾으려는 수요가 있는 겁니다. 헌팅 포차를 야생이라고 한다면 데이팅 앱과 결정사는 온실입니다. 야생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지 예측할 수 없습니다. 온실에서는 통제된 환경에서 안전하게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불확실성을 싫어하는 세대가 야생을 버리고 온실을 선택하는 건 당연한 흐름입니다. 그런데 변화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또 다른 변화가 있습니다. 만남 자체에 대한 욕구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과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2000년대 초반 스마트폰이 없던 시절입니다. 젊은이들이 저녁에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었을까요? TV를 보거나 친구를 만나거나 술집에 가거나 선택지가 많지 않았습니다. 술집은 단순히 술을 마시는 곳이 아니라 사회적 교류의 거의 유일한 탈출구였습니다. 이성을 만나고 싶으면 밖으로 나가야 했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집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너무 많습니다. 유튜브에는 무한한 콘텐츠가 있습니다. 넷플릭스와 티빙, 쿠팡 플레이 같은 OTT 서비스에는 드라마와 영화가 끝없이 쏟아집니다. OTT란 인터넷으로 영상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뜻합니다. 게임도 마찬가지입니다. PC 게임, 모바일 게임, 콘솔 게임. 혼자서도 친구들과 온라인으로 함께해도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이 모든 활동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저렴하고 안전하고 도파민을 공급해줍니다. 도파민은 뇌에서 분비되는 물질로 쾌락과 보상을 느끼게 해줍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거나 재밌는 영상을 볼 때 분비됩니다. 과거에는 이성과의 만남이 강력한 도파민 공급원이었습니다. 지금은 대체제가 넘쳐납니다. 냉정하게 비교해 보겠습니다. 헌팅 포차에 가려면 준비하고 이동하고 돈을 쓰고 에너지를 소모해야 합니다. 그래도 만남이 성사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반면 집에서 유튜브를 보거나 게임을 하면요. 비용은 거의 들지 않고 이동할 필요도 없고 확실하게 재미를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굳이 헌팅 포차에 가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점점 더 많은 청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밖에 나가서 불확실한 만남을 추구하느니 집에서 확실한 즐거움을 누리겠다고요.
친밀감이나 연애에 대한 욕구 자체가 디지털 콘텐츠로 어느 정도 대체되고 있습니다. 물론 디지털 콘텐츠가 실제 인간관계를 완전히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당장 오늘 밤 헌팅포차에 가야 할 이유를 희석시키기에는 충분합니다. 이것이 헌팅포차가 직면한 또 다른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여기에 소비 패턴의 변화까지 더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소비 방식의 변화입니다. 미코노미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미는 나를 뜻하는 영어 미이고 코노미는 경제를 뜻하는 이코노미에서 왔습니다. 나를 위한 경제, 나 중심의 소비를 뜻합니다. 최근 소비 트렌드를 분석한 보고서들을 보면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키워드가 있습니다. 요노족입니다. 영어로 쓰면 YONO, You Only Need One이라는 뜻입니다. 꼭 필요한 것만 하나씩 사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과거의 욜로와 정반대입니다. 욜로는 한 번뿐인 인생이니 지금 당장 즐기자는 뜻이었습니다. 요노는 꼭 필요한 것만 신중하게 고르자는 뜻입니다. 알바천국이 지세대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71.7%가 요노 트렌드를 추구한다고 답했습니다.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의 2025년 소비 트렌드 조사에서도 응답자의 80% 이상이 꼭 필요한 것만 사고 불필요한 구매는 자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건 일시적인 유행이 아닙니다. 세대의 가치관이 된 겁니다. 요노족의 핵심은 선택과 집중입니다. 모든 것에 돈을 쓰지 않습니다. 대신 자기가 정말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곳에는 아낌없이 투자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10만 원짜리 러닝화, 20만 원짜리 텀블러, 30만 원짜리 캠핑 의자. 남들이 보기에는 비싸 보여도 본인에게 확실한 만족을 주는 물건에는 돈을 씁니다. 반면 타인과의 관계 유지 비용에는 인색합니다. 예전에는 술자리에서 한턱 쏘는 게 당연했습니다. 후배한테, 동료한테, 새로 만난 사람한테 관계를 유지하려면 돈을 써야 했습니다. 지금은 다릅니다. 왜 내 돈으로 남 좋은 일을 해야 하지? 이런 생각이 점점 보편화되고 있습니다. 헌팅포차는 본질적으로 타인과의 관계를 위한 소비입니다. 모르는 이성에게 술을 사주고 대화를 시도하고 연락처를 교환합니다. 전통적인 관점에서는 로맨틱한 투자입니다. 미코노미 관점에서는 비효율적인 지출입니다. 내가 확실하게 즐기는 것, 내 건강, 내 취미, 내 자산, 이런 곳에 돈을 쓰는 게 합리적입니다. 결과가 불확실한 타인과의 만남에 돈을 쓰는 건 낭비라는 겁니다. 자기 효능감, 그러니까 내가 무언가를 해냈다는 성취감을 주는 소비가 대세가 되었습니다. 헌팅포차는 그 반대입니다. 돈을 썼는데 얻는 게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소비 가치관의 변화는 단순히 유행이 아닙니다. 경제적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개인이 스스로를 지키려는 생존 전략의 일환입니다. 지금까지 헌팅포차가 왜 몰락했는지 살펴봤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효율입니다. 고물가 시대에 불확실한 만남에 돈을 쓰는 건 비합리적인 선택이 되었습니다. 둘째, 위험 회피입니다. 이성과의 오프라인 만남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사회적 위험을 피하려는 성향이 강해졌습니다. 셋째, 대체제입니다. 데이팅 앱은 더 효율적인 만남을 제공하고 디지털 콘텐츠는 더 저렴한 도파민을 공급합니다. 넷째, 미코노미입니다. 타인보다 자신에게 투자하는 소비 문화가 확산되었습니다. 이 네 가지 요인이 동시에 작용하면서 헌팅포차라는 업종 자체가 생존 기반을 잃었습니다. 이건 경기 침체 때문에 일시적으로 손님이 줄어든 게 아닙니다. 구조적인 변화입니다. 경기가 회복되어도 헌팅포차가 예전처럼 붐비기는 어려울 겁니다. 숫자가 이를 증명합니다. 2024년 기준 25세에서 29세 미혼율은 92.2%입니다. 2000년에는 55.6%였습니다. 불과 한 세대 만에 거의 2배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30세에서 34세 미혼율도 같은 기간 19.5%에서 66.8%로 3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연애를 하지 않는 2030 세대가 62%를 넘어섰다는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더 큰 그림으로 보면 이건 한국 사회 전체의 변화를 반영합니다. 개인화, 디지털화, 효율화. 이 세 가지 흐름이 만남과 관계의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오프라인에서 우연히 만나 관계를 시작하던 시대가 저물고 온라인에서 검증된 상대를 선택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이런 변화가 좋은 건지 나쁜 건지는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분명한 건 과거의 방식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헌팅포차를 운영하는 사장님들,
혹은 비슷한 업종에 종사하는 분들에게는 힘든 시기입니다. 하지만 변화의 흐름을 거스르기는 어렵습니다. 낭만을 고집하며 텅 빈 가게를 지킬 것인지 아니면 바뀐 규칙에 적응할 것인지 선택은 각자의 몫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지갑은 어디를 향해 열리고 있습니까? 그 선택이 모여서 시대의 흐름이 됩니다. 오늘 헌팅포차의 몰락을 통해 젊은 세대의 변화된 가치관을 살펴봤습니다. 효율 추구, 위험 회피, 디지털 대체제, 미코노미. 이 네 가지가 밤문화의 풍경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한국의 입장에서 이 현상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젊은 세대가 관계를 기피하면서 저출산이 더 심해진다는 우려도 있고, 비효율적인 소비를 줄이고 자기 개발에 집중하는 건 합리적이라는 시선도 있습니다. 정답은 없습니다. 다만 변화는 이미 일어났고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헌팅포차의 몰락이 아쉬우신가요? 아니면 시대의 당연한 흐름이라고 보시나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십시오. 다음 영상에서는 이렇게 연애와 만남을 기피하는 청년들이 대신 무엇에 돈과 시간을 쓰고 있는지 1인 경제의 실체를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런 사회 흐름과 경제 현상을 놓치지 않고 빠르게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의 구독이 다음 영상을 더 빨리 만들어냅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